전격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예, 먼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주에 이제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 또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은 분들께서 또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민주당도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 앵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그 민주당이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특검법인데 이미 발의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통일교 특검 받지 않고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종합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예. 통일교 특검을 협상의 산물로 내세우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받고 하나는 지금 예. 꺼내는 제안하는 걸로.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려도 있어요. 송은석 원내대표가 대장동 시즌2로 가면 안 된다. 또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실제로 지난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를 말씀했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예. 사실상 국정조사를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지 못할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 사실상 이 특검의 추천 방식을 두고 구체적인 협상이 들어갔을 때 여야가 이견이 나오면 민주당이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사실상 있는 것도 현재 존재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예. 대장동 그 항소 포기권하고는 다르게 민주당이 이번 것만큼은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건이 뭐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앞서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수사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특검 추천권 방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신가요? 뭐 추천 방식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드리면 대한변협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특검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외부에서 추천받았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형태로 했을 때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힘에서도 통일교와 관련해서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DMZ에 UN 본부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캠프에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2022년도에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 그 선거 때 뭐 미국의 인사들 접촉하는데 통일교가 여러 가지 뭐 선을 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2022년 대선 캠프까지도 저희가 특검에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아, 수사 대상의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정권하고도 연결되는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측근하고도 뭐 접촉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경찰이 4개월 동안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을 조서도 꾸미지 않고 예. 보고서 형태로만 특검이 그렇습니다. 예.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특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 특검법 뭐 출범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이 다수 민주당을 당이니까요. 예. 압박할 수 있는 보관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과 함께 저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여론이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 당하고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대장도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예. 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권 같은 경우는 물론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신중히 검토하라라는 그 발언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외압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예. 시간이 이 권력에 대한 누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드러날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최장 170일 동안에 14가지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민주당이 뭐 여태까지 여야 간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의사일정 상정하고 본회의 밀어붙였으니까요. 지금도 뭐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겠죠. 근데 저는 글쎄요, 그 여태까지 3대 특검이 돌아갔었고 예. 사실상 헌정사 이래로 이렇게 센 특검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데 거기다가 이것도 모자라서 종합특검을 발의하면서 종합특검에 150여 명 정도의 특검을 구성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이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준비기일 포함하고 뭐 하면 사실상 한 3, 4월에 특검이 돌아갈 텐데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선을 앞두고 특히 이번 종합특검법에는 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한 특검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의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오늘 국회에 표결 앞두고 있고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법 지금 문제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예. 민주당에서 국회 상정 순서까지 바꿨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 뭐 법안 하나하나가 사실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제 이 본회의가 열려서 내란 전담 재판법이 올라올 때 그 직전까지 수정안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오늘 올라올 그 언론 입틀막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알고 이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수정안들을 직전까지 계속 내다 보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표결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국회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여당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견제 균형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그냥 본회의 앞두고 수정안 발의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사법부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겠다. 이렇게 읽혀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목표라고 했으니까 지금 거의 11시 40분까지 지금 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수당이 저희가 어쨌든 의석 기준으로 소수당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민주당이 원래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려면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뤄서 본회의 상정해야 되는데 예. 여태까지 대부분의 국회가 22대 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협의해서 상정하기보다는
밀어붙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언론 입틀막법이 올라오고 내란 전담 재판법이 두 번째로 올라오는 건데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법이 먼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본인들 의사 마음대로 또 결정해서 의사 일정을 바꾸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소수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물리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 중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선택지인 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이건 정치적 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좀 반론해 주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법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적 쇼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물론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 말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해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있었을 때 그 판결과 반대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는가에 예.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권이라고 하면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럼 지금 있는 현행에서 어떤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강성 지지층들 본인들 지지층들을 의식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밀어붙여서 재판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하여튼 국민을 오히려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실제로 대법원이 예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뭐 국민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대법원이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위헌 소지를 빼고 나름대로의 개혁안을 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예규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법원 예규 정도라면 수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법원 예규 정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만들어서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당 대표가 지금 밤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많이 힘들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0시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자, 지금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많이 자리가 비어 있던데. 이것만 보면 당이 하나로 가고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 대표께서 직접 이 필리버스터 민주당의 입법 횡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또 특히 지지를 많이 보여주고 계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뭐 당이 하나 되지 않았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당내 상황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노선 변화를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언제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께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의지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하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부정선거를 말씀하시고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도부가 이 윤어게인 분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득하고 지적할 의지가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나 전임 비대위원장이 계실 때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특히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윤 전 대통령을 탈당을 권고하고 절연의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 지도부가 다시 그걸 말로써 한들 과연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냐. 굳이 그렇게 말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임 지도부는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윤 전 대통령의 저런 의지를 밝혀왔는데 지금 지도부는 어찌되었던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갔었고 예. 또 과연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도 했었고 예. 또 몇몇 핵심 지도부 인사 중에는 그 윤어게인들 주장들을 설파하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몇몇 지도부 인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어떠한 제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이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도체제가 바뀌고 나서는 다시 윤 대통령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반드시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뭐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사과하고 뭐 한 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해서 결국에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라는 것은 인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확실히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지금 지도부가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도부 입장을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 일관된 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 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예. 예. 지금 초선 의원 모임을 예, 지금 예, 예. 같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대응하신다는 뭐 계획 같은 건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대표께서 변화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대응하기 전에 지방선거 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핵심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예. 지도부도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인들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또 우리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많은 의원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입장과 다르게 지도부가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 저는 지도부가 많은 국민들의 상식에 있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국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예. 지지층 국민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국민 전체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걱정이 된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당원 게시판 논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싸고 지금 당내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정도로 충분한데 징계까지 하는 건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은 저마다 다 다르세요. 예. 근데 다만 공통적인 생각은 지금 시점에 왜 이걸 꺼내지? 지금 시점에 이걸 꺼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예. 라는 생각들이 다 공통된 의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사실상 당원 게시판을 꺼냈다라는 것은 당 지도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고 당내 의원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예. 이른바 강성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결속을 위해서 당원 게시판을 도구로서 꺼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전 윤리위원장께서도 이런 것을 좀 그 윤리위의 징계 양형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동훈 전 대표 엊그제 그 토크 콘서트 네, 열었는데 뭐 참석자 의원이 7분 정도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네, 예. 됐는데 우리 김 의원님 이름은 없으시던데 예. 참석을 안 하신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대 대상이 아니고요. 저는 초대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 자, 그 한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언론에 보도된 거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민주당이 아니라 왜 나와 싸우냐. 그리고 당 권한을 이용한 노골적인 공격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동의하십니까? 본인 토크 콘서트니까 예. 뭐 본인 지지층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은데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언론에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글쎄요 뭐 이렇게 당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억울한 점에 대해서 언론에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어쨌든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지도급 인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큰 정치인으로서 더 큰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지도 체제에서 어찌되었던 한 전 대표에 대한 또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보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좀 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 토크 콘서트다 보니까 지지층들하고 이제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서스럼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다 계파가 있더라고요. 우리 김 의원님은 한동훈계입니까? 장동혁계입니까?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그 계파 불용에 대한 약간 사조직 금지, 약간 정당 내 사조직을 만들지 말라는 당원 당규를 만들었어 가지고요. 예. 저는 없습니다. 중립이신데 예. 국민의힘에서 중립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보시는 거죠? 어떠신가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 당연히 저희는 뭐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예. 그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에서 당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훨씬 많으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개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정치인들 개파가 당연히 있죠. 예. 다만 한국 정치는 인물 중심의 개파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의 어떤 개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가치 중심의 정치를 개파. 예. 보면 의원 연구 단체들이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가치를 두고 협상도 하고 여기에 대한 개파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로의 개파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형태의 개파가 예.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언급한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난 10월에 발의까지 한 이슈였는데 이슈를 뺏겼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저희가 야당이고 여당이 정책을 드라이브를 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이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예. 다만 저는 이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께서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 국토 균형 발전과 행정 개편에 대한 큰 개혁 과제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자칫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꺼낸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선거 전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앵커께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이 부분을 통합해야 된다는 개혁 과제를 던졌을 때 민주당이 사실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예. 오히려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고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한번 꺼내고 민주당이 이것을 그 방어하는 형태로 가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이 대전 충남에 대한 유권자들에 대한 많은 이 대전 충남에 대한 통합해야 된다는 의지를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하는 거라면 멈추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대통령이 청와대로 곧 복귀를 합니다. 예. 3년 7개월 만인데 송은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구중궁궐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열면서 가장 핵심은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예. 용산을 옮겼었죠. 근데 그 바람과는 다르게 실제로 보여주셨던 행보들은 불통에 대한 행보들이 많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에 대해서 소통과 불통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싶은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참모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아마 그러한 지점을 저희 원내대표께서 지적했던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사실 청와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세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말씀들을 계속 지적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이제 세종 이전에 대한
논의는 대선 때마다 여야가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거고, 그럼 용산에서 청와대를 거쳤다 다시 세종을 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바로 세종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세종에 제2 집무실을 빨리 좀 서둘러서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예. 퇴임은 거기서 하고 싶다고. 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세종으로 청와대를 옮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야가 대선 때 그 세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예. 그렇고 또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면서 행정 비효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예. 이제 정도라면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시간이 한 2분 반 정도 남았는데 자, 한두 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혐의가 업무 방해 및 공천 개입 공모 혐의인데 우리 이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좀 가까운 사이 네, 예, 였죠? 저 그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대표하실 사안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공천이라는 것은 뇌수술과 같은 것이고요. 예. 특검이나 경찰처럼 그렇게 법적인 잣대로 본인들이, 법적인 것도 아니죠, 본인들이 정황이 의심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이란 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과 당 내부적인 전략적 판단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집약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법부가 특검이라든지 경찰이 그걸 보는 잣대로, 획일화된 잣대로 볼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애초에 그 처벌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짤 텐데, 자,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전략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도부에 대한 태도 변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민주당의 대장동 항소포기라든지 또 지금 내란전담 특별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지적을 했을 때 예. 많은 국민들의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도부가 계엄과 관련된 입장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 대한 확실한 태도 변화와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 유지, 이런 예.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오후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미 이제 13시간 정도 했었고, 예. 저는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고 예.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잠시 뒤에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